안녕하세요. 서승영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강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자 소개가 있고요. 꿈을 이룬 젊은이 두 가지 자아 이야기, 자아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영 교수는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에 1992년 9월에 부임해서 2020년 8월에 퇴임했습니다. 강의 과목은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을 가르쳤고요. 연구 분야는 신약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저의 연구는 융합 연구로서 생물학, 화학, 컴퓨터, 약학 등을 융합한 연구를 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학회지에다 발표했습니다. 정년 3년 전에서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살펴봤더니 한 매년 20개 정도의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걸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하였습니다. 2000년대에서부터는 벤처 회사를 현재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 되시나요? 재밌게 사시나요? 꿈을 꾸고 사시나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은 위대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듀이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해서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 인정받고 재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가요? 그런 꿈을 꾸고 계신가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방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취직이 어려워서 그런지 대학 시작하자마자 꿈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꿈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합니다. 어떤 학생은 4학년 졸업할 때까지도 꿈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합니다. 어떤 학생은 졸업하고 나서도 방황합니다. 준비를 안 해서 어디 원서도 못 내고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 밤새도록 하고 그러면서 부모하고 마주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애태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학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꿈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을 써내게 합니다. 특별히 뭐를 강조했냐면 거기서 감동받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써내게 했습니다. 또 꿈에 대해서 써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수강생들은 나와 점심을 한 끼 이상 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졸업하는 방황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지도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명예교수를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때 한 학생이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한 30분 늦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 20-30분 이렇게 앉아있더니 문제를 써내고 나갔습니다. 문제를 뭘 써냈나 이렇게 봤더니 답은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쓴 문제만 시험지 답안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이런 방황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야, 너 힘들지? 나랑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2시간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거저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에도 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많이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는지 한 달쯤 됐는데 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새롭게 길을 찾아가려고 다시 재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꿈 키우는 TV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는 안 띄웠죠?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책을 보면서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장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이미지, 자기상,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성공으로 가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이미지죠.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첫 계단이라는 것이요. 이 기자는 이 자아 이미지는 나를 어떻게 보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건 나를 별 볼 일 없다, 가치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이미지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가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실패하기가 쉽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흡수자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수포자야. 영포자야.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는 가정 형편이 안 돼.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런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실력과 자질이 갖춰져야 돼요. 자질이라고 하는 건 성격 뭐 이런 거죠. 실력은 그대로죠. 두 개가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지요. 노력해야 좋은 성격도 가질 수 있고요. 실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노력할까요? 노력하니 않으니 실력이 생길까요? 실력이 없으니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까요? 그래서 성공할까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소싸움 그림입니다. 소싸움은 경북 청도의 소싸움이 가장 유명하죠. 소 주인들은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합니다. 아주 좋은 씨를 가진 송아지를 구입합니다. 이 송아지는 우승을 몇 번이나 한 황소에서 받은 씨라서 굉장히 값비쌉니다. 값비싼 송아지를 사와서 잘 먹이고 훈련도 많이 합니다. 훈련할 때는 타이어를 달고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마라톤을 시킵니다. 왜? 싸움이 길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지구력을 요구하니까요. 또 싸우려는 의지를 돋궈주기 위해서 고추장도 먹이고 또 다른 음식도 많이 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장으로 갑니다. 대회 전날 대진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대진표에 따라서 소주인들이 모래판으로 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하죠. 마주보게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이 휘슬을 불고 손을 떼면 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쩐 일일까요? 어떤 때는 소가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머리를 내리고 샵싸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이런 소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회를 주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소는 다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들이 막 다시 싸우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도 100% 안 싸웁니다. 먼저 눈싸움이나 기싸움에서 진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와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을 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먼저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성적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낮으면 나는 항상 낮은 사람인가요? 나는 그래서 인생에서 항상 실패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나요? 먼저 포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개하는 사람을 한번 본받으십시오. 캐나다의 스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 친구는 실력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스키 타는 친구들이 이 친구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연습했더니 친구들하고 이제 실력이 비슷해졌습니다. 더 연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력이 친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거기서도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로 선별되고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맨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맨 처음에서도 잘했나요? 친구들이 끼워주지 않을 만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분발해서 노력하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받을 수 없나요? 안 되나요? 노력하면 안 되나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나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모든 위인들을 보면 거의 모든 위인들이 다 가난한 집 출신인데 이들은 어떻게 가난을 이겼나요? 나는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0사람 중에 하나로 뽑혔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내가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주자주 하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내가 노력하려고 할 때 얘가 뒤에서 끌어내립니다. 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할 때도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무의식은 남의 말과 나의 말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은 그렇게 흔히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지 못하고요. 또 나한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강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의 내가 듣는 말은 나는 안 돼 라고 내가 외치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 말을 자주자주 하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에 내가 다닙니다. 길이 나나요? 한 번 간다고 길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다니면 이제 풀도 넘어지고 길다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자주 다니면 풀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확연한 길이 생깁니다. 잠재 의식에 새길 때에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 하는 거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자주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자주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는 확실하게 길이 보이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심겨진 것은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면 그거에 반해서 내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들으면 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무서운 점은 어떤 거냐면 확실하게 내 자의식에 그런 말이 새겨져서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잘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목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니까 라고 하면서
강하게 뒤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자아 이미지에 너무 큰 상처를 남깁니다.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은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정말 보기 안타깝죠?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움츠러들고요, 사랑을 피하려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 사람은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쁜 얼굴로 회복이 되면 전에 있던 밝은 사람이 됩니다. 얼굴의 상처는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꼭 없애야 우리 성장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 못지않게 내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것을 물리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새가 날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씨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이건 안 돼 라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자꾸 그 생각이 더 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면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또 말하는 얘기죠. 시크릿은 2006년도에 아주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가 성공하니까 다음에 2007년도에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론다 번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한 10대 안에 드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 책에는 시크릿이 달려 있습니다. 시크릿이 뭔가요? 비밀. 비밀이 뭔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을 하면 그거하고 연관된 다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끌어온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 생각하면 말아야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아야지 하고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긍정적인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책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됩니다. 나는 생각대로 된다는 말은 진리고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저자들이 계속 이 말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계속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이 생각하다 보면 감정이 나오고요. 감정이 생기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말입니다. 행동이 나오면 습관이 따르고요. 습관이 생기면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면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책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거는 나폴레옹 힐이 1937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앤드류 카네기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 앤드류 카네기가 507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연구해라 라고 나폴레옹 힐에게 부탁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29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재까지 1억 2천만 권이 잘 팔렸다고 하면서 뭐라고나 자기계발서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나폴레옹 힐을 닮은 사람이 얼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을 본받은 사람이 밥 브락트인데 이 사람은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과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또 이 사람도 수천 권의 책이 팔렸고요. 아까 소개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현 시대의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자인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도 수천만 권의 책이 팔린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생각을 하면 위대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 같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나는 핑계대지 않는다. 나는 꿈을 꾸고 노력한다. 나는 노력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림을 보십시오. 누가 보고 있나요? 고양이가. 거울 속에서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사자를 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모습을 보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지위를 꼭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천 번의 말을 들으면서 생긴 것이에요. 내 의식 속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아주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얘는 반드시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번에는 안 되지만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노력할 때 이미지가 서서히 변합니다. 이걸 바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갖게 됐냐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됐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할 때도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책을 100번쯤 읽더라고요. 책이 닳도록 읽는 거예요. 왜 100번쯤 읽냐? 반복해야 되니까. 반복해야 감동이 생기니까. 감동이 생겨야 행동하니까. 행동이 생겨야 행동을 해야 내가 바뀌니까요. 한번 읽는다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자꾸 읽으면서 자꾸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깨우면서 점점 내 감동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아를 바꾸려면 먼저 나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바로 누구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100억을 준다고 해도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다는 거죠. 내 신체 하나만 이렇게 신체 단계 하나만 보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뇌는 수천 개의 컴퓨터를 합쳐놓아도 안 될 겁니다. 나의 부모에게는 얼마나 또 내가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100억을 준다고 해도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데. 또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천부인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천부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죠.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 평등, 자유, 재산 이런 거가 해당됩니다. 이런 천부인권은 어떤 사상에 기초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만드신 그런 사람에게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이라는 건 뭔가요? 나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감. 나에 대한 신뢰감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나하고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해도 내가 번번이 못 지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신뢰감이 있나요? 믿나요? 나를 못 믿습니다. 나에 대한 신뢰감이 자신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게임을 그만해야지, 시간을 좀 줄여야지 하는데 자꾸 그런 결심에서 지는 사람은 신뢰감이 높을까요? 나쁠까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신뢰감을 회복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쉬운 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은 내가 뜯어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그릇은 내가 가져다 놔야지. 내 방 청소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결심한 것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결심이라도 결심한 거는 반드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낮아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룬 책이 애토믹 헤빗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애토믹이 뭡니까? 원자적인. 헤빗이 뭡니까? 습관. 원자적인 아주 작은 습관.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지고요. 습관이 바뀌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조금 어려웠던 일들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만 그때 내가 주저하면 안 돼요. 아이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승리감을 맛봐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번 이겨봐야 돼요. 아까 자신감 할 때랑 거의 비슷하지만 이것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할 때 이거 많이 싸먹는 거죠. 유명한 권투 선수 돈 킹이 매니저지요. 조지 포먼을 봤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조지 포먼을 보니까 떡대가 권투를 잘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맨 처음에 시합 상대는 너무 쉬운 상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겨도 승리하는 자신은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훈련시키고 조금 더 센 상대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센 상대를 이겨가면서 이제 강한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조지 포먼은 그래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요. 그런 후 상당히 오랫동안 챔피언 벨트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커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승리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일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공부 등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닮고 싶은 위인을 정하고 닮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닮아가기 위해서 그 위인이 쓴 글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동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자주 보는 게 관건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랬죠. 반복이 관건입니다. 책이 달아지도록 자꾸 보는 거죠. 아까 왜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도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 번의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이 닳도록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이렇게 봐야 된다. 바프락터가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쓴 오디오 프로그램을 한 오디오 프로그램 애티튜드라고 하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10,000번 이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도 아까 나폴레옹 힐의 책은 수백 번을 읽어가지고 걸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야 행동이 나오니까. 한 번 읽은 거 가지고 내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모으라고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닮고 그 사람처럼 행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내가 알아야지요.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저 상황에는 어떻게 알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전에 몰랐던 게 깨달아지면서 깊어지고요. 감정이 생기면서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스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건은 자주 보고 반복해서 무의식에 새기는 겁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도 반복해서 무의식에 새겨진 것이니까. 5번째는 긍정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저를 날카롭게 합니다. 욕을 달고 살고요. 끊임없이 불평과 비난을 하고요. 핑계를 대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친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친구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친구를 사귈 때 격려하고 세워주는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니까짓 게 뭐라고 하냐 강하게 깎아내리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런 친구는 나를 세워주는 친구가 아니고요. 내가 나하고 자꾸 멀리해야 될 친구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꼭 여기서 명심할 거는 나는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실패했고 주저앉아버리면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실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장난치겠나? 아니면 내가 성격이 모난 데가 있나? 아니면 내가 끈기가 없나? 이런 것을 실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죠. 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실력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성장하죠. 큰 발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방법이 안 돼가지고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새로운 엄청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니면 실패는 성장으로 가는 배움터라고 하시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절대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얼 나이팅게일이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라는 책에서 쓴 말을 같이 읽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얼 나이팅게일. 우리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에 실현 여부도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엉망이야 라고 항상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는 마음가짐에서 실패해버리는 경우이다. 실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반복한다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또한 마음가짐이 불확실하면 실패를 피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겠어 라는 자세로 행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매우 유쾌한 삶이 될 것이고 의욕도 생길 것이다. 조금씩 착실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처음부터 일상생활과 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남보다 우수한 차지는 학습과 경험의 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게 된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자리에서부터 전진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린다.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미래를 구상하고 실제로 그것을 멋지게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그런 과정에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끌어들이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에게도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독려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